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한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산 시민 4명 중에 한 명이 상시 우울하다, 외롭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이 한 명이 어쩌면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끼던 스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모를 수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화면에서 그분의 진료실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비밀스러울 수도 있는 그 장소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자, 선생님의 진료실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죠? 소파가 편안한 소파가 있는 것 같고 꽃도 있고요. 네. 예, 일반적인 진료실이랑 좀 다릅니다. 뒤에 예쁜 인형들도 있고. 이제 업무를 잘 익혀야 된다는 부담. 잘 익혀야 된다. 다른 언니들이 이제 제가 한 1년 가까이 제가 한 1년치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있었고. 네. 그 즈음에서 이게 내가 탈진이 오는 게 아닌가, 에너지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신호들을 본인 스스로 느끼신 게 있나요? 그걸 느껴서 아마 병원을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욱하는 거를 느꼈을 때 이제 제 성격상 막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성격은 아닌데 소희 씨에게 옥사마가 찾아왔네요. 그 번아웃 증후군은 인생 대충 사는 사람에겐 절대로 안 찾아와요.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본인의 어떠한 부분들이 번아웃으로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거를 제 표현대로 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네, 딱 봐도 친절해 보일 것 같은 친절한 닥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권명환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명환입니다. 예. 목소리도 친절하실 것 같고 예, 모습도 아주 편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진료실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네네. 제가 진료하는 방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편안해 보이고 네. 인형도 있고 꽃도 있고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 들고 선생님은 카페 사장님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원래 정신과 상담실 진료실은 저런 분위기인가요? 대부분은 편하게 대화하듯이 상담을 하고요. 예. 진행자분도 그 전문의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환자분들 긴장하세요 계시잖아요. 일단. 네. 근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긴장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내를 털어내는 게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경청의 전문가입니다. 그 경청의 전문가라는 거는 무작정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반응하는 적극적인 듣기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경청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다면 주변 가까이에 편히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네. 세상이 된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분 옆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에 부산 시민 4명 중에 한 명이 상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울증과도 연결이 될까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산 시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고독한 집단이 40대에서 5, 60대 중장년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네요, 저. 네네. 외롭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자기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고독한 삶의 결과로서 그 외로움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좀 전에 인터뷰 화면에 잠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저분이 지금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함이 예전에는 우울해서 무기력했는데 만성적으로 이제 뭘 하기도 전에 이제 무기력한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이 무기력함에 발목도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무기력함이 뭐 좋아하던 만화 이런 것도 그 볼 힘이 없고 폰을 보는 것조차도 이게 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잘 안 되고 맨날 폰 안 보고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연락을 할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다가 엉겁결에 이제 취업하고 나니까 또 무기력했는데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막 잘해야겠다는 전 항상 좀 강박이 있으니까 또 하필이면 그 회사 내에서는 그래도 제가 학벌이 좋은 편이었으니까 좀 약간 기대하는 눈으로 이미 입사부터 그러니까 막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있다 보니까 머리도 막 빨리 안 돌아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좌절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에서 환경 탓하기보다 저는 또 스스로한테 화가 나거나 이렇게 실망하는 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불을 지피면서 그 감정적인 조절이나 아니면 통제감을 더 급격하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원래 가야지 해도 미루고 있던 거를 이건 갑자기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인터뷰 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네네. 듭니다. 오래 보아오셨을 텐데 네. 어떤 상태를 거쳐서 지금 저런 상태로 오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네. 올해 6월 달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고요. 예.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탈진하고 무기력한 상태셨어요. 탈진하고 무기력한 상태. 네네. 그 열심히 일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잘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고 예.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실수할까 봐 불안해지면서 예. 심하게 본인 자신을 자책하는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상태로 오셨어요.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더 질책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네, 가라앉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좋은 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치료하고 다르게 마음속 깊숙이 네. 본인이 잘 모르는 무의식의 어떤 심층까지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심층적인 면담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치료에 워낙 성실하게 임하셔서 현재 네네. 경과가 좋은 상태입니다. 예. 중간에 잠시 그 자막으로도 나온 것 같은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네. 저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번아웃 증후군 그러면 우리말로는 탈진 증후군, 소진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네. 영어로 번아웃의 뜻이 타버렸다 그냥. 맞습니다. 예. 완전히 타버려서 죄만 남아버린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예.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다가 예.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저 환자분도 처음 오셨을 때 그런 상태셨고 예. 저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님들 중에서도 본인의 일보다 더 많이 과하게 과부하가 걸린 분들은 탈진 증후군이 누구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집안일 정도 하는 건데 네네. 청소 매일 하시고 네네. 빨래 매일 하시고 하는 분들도 네네. 있거든요. 그런 예. 분들도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엄청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과부하에 걸리면 번아웃 증후군에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평소에 이렇게 대충 약간 배짱이처럼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잘 없겠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번아웃 증후군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이 예.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예. 일 중독인 분들이에요. 예. 대충 사는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예. 근데 유념하셔야 될 게 주변에서 성실하다, 유능하다 평가받는 분들이 네. 오히려 번아웃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하. 근데 성실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맹목적인 성실함,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네. 그런 여백 없는 삶이 번아웃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그런데 사실은 일로 평가받고 네네. 성적으로 평가받고 그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분 아까 하실 때 스마트폰을 들 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거든요. 증상들이 그러면 번아웃이 돼버리면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나요? 완전히 탈진되기 전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예,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예. 먼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서 무기력증이 있고요. 예. 그리고 뇌가 피로에 빠지니까 피로하니까 건망증,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예. 여기에는 불면증도 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가 않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정말 많으실걸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늘 하던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서 대표적인 게 극심한 피로감이 있고요. 네.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깨가 결린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예. 통증들. 예.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번아웃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리게 되면 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육체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제 또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선생님 보신 환자 중에도 제 또래 네네. 40, 50대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예. 그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 네. 50대 남성분이세요. 예.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셨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다리가 무거워요. 그런데 예. 어느 수준이냐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걸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리를 떼기가 힘들 정도의 증상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과에서 검사를 다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예.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의 환자분이셨어요. 예. 근데 이분은 치료를 하면서 병실에 회진을 가보면 예. 쉬세요 말씀드려도 문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쌓아놓고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과 상담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하셨던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어느 날 봄꽃 축제에 가족들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예. 화려하게 핀 꽃을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즐거워하는데 네. 본인은 연극 무대에서 소외된 배우처럼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뭔가 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만나본 번아웃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내 삶에서 일을 제외한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네.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이고 일이 나였는데 그 네네. 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네. 야 이거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혹시 울거나 하면 선생님 저 좀 안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거 내일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 한번 네네. 해볼까요? 번아웃 증후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7가지가 있는데 네. 아침에 출근할 때 가기 싫어. 그리고 퇴근할 때 파김치가 된 것처럼 축축 처집니다. 예. 일을 하면서도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실수할까 봐 불안하고 예. 그러한 어떤 증상들을 동반한 분들인데요. 네.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생각하고 상담을 권유를 드립니다. 확진이 아니라 일단 의심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정신의학과 선생님 찾아가 보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선생님 더 있습니다. 사실 일보다 사람 관계가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직장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네네. 네. 그 주변을 둘러봐도 네. 오래 유지되는 인간관계 보면 매일 연락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사이가 더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에는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특히 직장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서로 간의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유지를 해라. 네네. 그렇군요. 일로 만난 사이니까 네네. 그 정도의 관계는 유지를 하고 네네. 그 이상은 뭔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네네. 그리고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을 업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 환자분께 제가 한번 어르신 물고기 잘 잡는 비결이 뭔가요?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 그분 답변이
어부의 입장이 되지 말고 물고기의 입장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사나 동료의 입장에 되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꾸지람을 들을 때는 네. 나의 성장 스토리를 돕는 특급 도움이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정 안 된다면 불쾌한 영화 한 편 본 셈 치는 것처럼 쿨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번아웃 증후군이 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이제 휴가가 옵니다, 어느새. 네. 휴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쉴 줄을 모릅니다. 네. 심지어는 휴가지까지 일을 가지고 가거나 네. 뭐 뭘 해야 할지 지금 뭐 나는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 네. 있거든요. 선생님께 이제 한번 여쭤봅니다. 잘 쉬고 잘 노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예. 방전되면 보조 배터리 있지. 예, 충전을 하거나 보조 배터리 사용하시면 예, 예.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보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완전히 방전되면 그걸로 그냥 끝장입니다. 아우,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재충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친 뇌를 재충전해 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예. 먼저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다 떠는 거. 사람들을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예, 나랑 예. 비슷한 사람 말고요. 좋아하는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과 교감하는 겁니다. 산에를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네. 세 번째가 문화예술 콘텐츠와 공감하는 건데 네. 음악회나 뭐 미술관이나 그 공연장에 가셔도 좋지만 네. 영화 관람도 좋고요. 예. 근데 만화책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봐도 됩니다. 그 자체로서 마음이 공감을 하게 되면 예. 공감 파이프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예. 지친 뇌를 충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일과 자기 자신의 삶의 균형, 밸런스, 소위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워라밸이라고 말하는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맞습니다. 네네. 예. 그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아니요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해요. 네네. 그걸 못해. 그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거절은 예. 항복 선언처럼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 거절하지 못하면 예. 나는 정말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 거절을 할 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인터뷰 아까 해주신 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네네네. 사실은 노인분들 중에도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시는데 말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 전 인구의 15%에서 20%에 해당이 되니까 예.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데요. 예. 그 노인 우울증은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 다르게 증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대표적인 게 기분이 우울해요 이렇게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아파요 이렇게 오십니다.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내과에 가도 뚜렷한 이유가 없대. 검사해봐도 뭐가 안 나와. 네네. 예. 그렇게 아픈 증상으로 많이 오고 예. 한시도 가만히 못 있겠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예. 내가 갑자기 치매가 왔나? 요즘에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져.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늘 즐거웠던 일,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았던 어르신이 네. 갑자기 손주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들이 노인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런 증상으로 선생님을 찾아왔다면 다행인데 네네. 그냥 내가 나이를 먹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이래 그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노인이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기력도 없고 처지고 건망증도 오고 이러면 이게 치매랑 헷갈리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노인성 우울증을 우리는 가성 치매라고 불러요. 예. 말 그대로 가짜 치매, 짝꿍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예. 노인성 우울증은 한마디로 치매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건망증이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얼마 전에 진료실 찾았던 어르신이신데 다른 데서 간이 치매 검사를 했는데 치매 점수가 나왔대요. 치매에 해당하는 걸로. 점수가 나와서 예. 치매 약 타러 왔다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근데 이분은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죽고 나서 우울증이 온 분이셨습니다. 아하. 근데 우울증과 진짜 치매를 감별하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진짜 치매인 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올 때 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돼? 이렇게 그렇지. 하고 예. 주변에서 오히려 걱정을 하세요. 예.
그리고 검사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 치는 것처럼. 예, 예.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예. 근데 우울증인 분들, 가성 치매인 분들은 본인이 걱정을 합니다. 예.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오시고 예. 정서적인 문제,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처럼 그런데 치매 검사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네. 우울증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귀찮아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하기 싫어, 테스트도 몰라, 받기 몰라. 싫은 거야 그냥.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울증이 치료가 됐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어르신들이 우울증 치료를 잘 안 받으시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분들이 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네네. 같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요. 예. 진료실 들어오실 때 어떤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세요. 예. 어르신 죄 지었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시면 예. 아유 동네 사람 만날까 봐. 아, 그리고 내가 이런 약까지 먹어야 된다니 아유 참 이러시는데 예. 그 우울증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 중독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약은 습관성, 의존성, 중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오히려 우울증 약을 적절히 치료를 했을 때 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세포가 살아나요. 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을 방치했을 때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진행되기 전에 오히려 약을 빨리 드시는 게 네네. 오히려 치매가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던 어떤 우울한 감정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우울증 하면 하루 종일 쭉 처져 있고 하루 종일 우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네. 임상에서는 짜증스럽다,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런 예.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못하는 있겠네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으로 향할 때 우울이 되고 예. 그 화라는 어떤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분노 폭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방향이 바뀌면 네네. 네네. 그럼 흔히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분노 조절 장애 네네. 이런 게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예. 그 저희들은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거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원인으로는 어릴 때 상처받은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묵은 화가 꽉 쌓여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일상적인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그 스트레스를 담는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쳤을 때 네. 꽉 차서 이게 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취약한 경우에도 예.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이렇게 충동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이게 습관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선생님?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 사례가 더 흔한데요. 예. 한두 번 욱하다 보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점점 더 분노를 표출해서 습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늘 다니던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흡사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도처럼 늘 가는 길만 가게 되어 있는데 자주 욱하면서 습관적으로 분노를 폭발을 시키다 보면 네. 새로운 길, 새로운 분노 중독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형성이 돼 버려요. 분노 중독. 예, 새로운 노선이 형성됩니다. 예. 즉, 그 우리가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을 때 예. 그거를 자제시켜주는 부위가 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성의 뇌라고 부르는데 화가 났을 때 오버하지 마, 괜찮아, 자제 이렇게 차분하게 달래주는 뇌인데 예. 이 부분이 과부하에 걸리면서 고장이 나버려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그 감정을 감지하는 센서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변하다 보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욱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 네네. 라는 말은 그러면 습관을 고치면 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흔한 예로 선생님, 네. 평소에는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네네.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전혀 이거 뭐
사정을 봐주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도 분노 조절 장애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진료실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선생님, 평소에는 내가 덜 그런데 예.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신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평소에는 우리가 이름 석자 걸고 얼굴을 걸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체면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자제가 됩니다. 예. 근데 차 안에서는 익명의 공간이고 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파워레인저나 그 트랜스포머 같은 걸로 자기가 변신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자 대 운전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 변신 합체 로봇끼리 만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힘자랑하고 싶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시비도 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예. 평소에 쌓였던 분노가 걸러지지 않은 채 더 쉽게 폭발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 해보셨는데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11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대의 말에 쉽게 발끈한다거나 네.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민감한 경우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하고 네. 물건을 집어던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게 상대 탓처럼 느껴지고 예. 결국 이 분노 조절 문제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예. 아 내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8개에서 9개가 넘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예, 아마 분명히 집에 계신 다른 가족분들께서도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의 진료실에서 이런 네. 케이스를 보시는 적도 있죠. 우리가 분노공화국에 살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은 술만 마시면 하필이면 경찰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예,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고요. 예. 조금 특이한 사례 하나로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평생 저 사람은 화 한 번 안 낼 것 같아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면 경계하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천사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어떤 분노를 꾹꾹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하.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갑자기 대폭발을 해서 예. 그 파편이 튀어서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고 진료실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금방금방 이렇게 화를 내고 너무 자주 화를 내는 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회로가 돼서 형성이 돼서 네네네.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된다.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 치면 그럼 습관적으로 너무 참아요. 네네. 예, 그래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네. 문제가 생기겠죠. 네네. 예. 화를 너무 참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화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화라는 거는 희로애락 중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네. 문제가 되는 거는 화를 표출하는 행동, 음. 그 방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라서 예. 예로부터 우리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러면서 참는 걸 미덕으로 여겼잖아요. 아이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고 현대에도 화를 표출하면 아유 조직력을 깨뜨린다, 불화를 조성한다 해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적절한 범주에서 화를 표현하는 게 좋고요. 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병이라는 거, 네. 화를 너무 참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 화가 드러나는 표출되는 우울증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오르고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병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화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를 너무 드러내도 부적절하게 드러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부적절하게 참아도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를 좀 잘 내고 싶습니다. 네네. 좀 이렇게 영화나 우리 드라마 보면 어떤 상황에서 주인공이 너무 따박따박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속이 시원해지잖아. 네네.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돼요. 네네. 그냥 이렇게 막 목소리만 높아지고 막 더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 좀 우아하게 화를 내보고 싶습니다. 네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화라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 내가 화가 났구나라는 감정을 빨리 알아채요.
그 화라는 거는 불길이 이미 한번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 진화가 되게 중요해요. 어허. 그 초기 진화가 내가 화가 났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예. 그것만 되더라도 감정 조절에서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면 분노의 현장을 한 15분 정도만 벗어나 있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네. 예. 떠나서 천천히 산책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 호르몬이 배출이 되는데 15초면 정점을 찍고요. 분노 호르몬이 15초면 최고로 쪽에 달하고.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파도가 부서지듯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화는 네네. 안 나게 된다. 그래서 분노의 현장과의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적절히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친구랑 얘기를 나눠도 좋고 화가 나면 소리 내어서 펑펑 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난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예.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타버리는 번아웃 증후군, 그리고 감정의 불길 속에서 나 자신도 타버리는 분노 조절 장애.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생길 수 있는 두 개의 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개의 불을 오늘 잘 꺼주신 소방수 정신의학과 전문의 권명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따라 유난히 마음이 우울하다. 또 요즘 따라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이전에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만 주변에 있는 정신의학과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